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중국어 독해력 3단계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페이지 펴주시고요. 오늘은 문학지문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문학제재가 들어가는 날에는 항상 오늘의 문학 개념어라고 해서 오문어 먼저 보고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문학 개념어들을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았다 보면 저희 이 교재 하나 정도 끝날 때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학 개념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충족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어 한 번씩 보시면서 자꾸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느낌으로 같이 가볼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막 외워야 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나올 때마다 저랑 같이 보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돈호법이라는 개념인데 돈호법이 뭐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을 돈호법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작품 안에서 누구누구야, 뭐 철수야, 소나무야 이렇게 누군가를 부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돈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제유법이라는 방법은요. 뭐 하는 거냐면 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제유법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문장에서 그쵸?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빵만 먹고 산다는 건 아닌데 자, 이 문장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 빵이라는 건 결국 정말 그냥 단순히 하나의 빵, 뭐 식빵, 뭐 단팥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먹고자 하는 식량, 먹거리 전체를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제대로 보신다면 인간은 먹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부분,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의 일부분인 빵을 가지고 먹거리 전체를 의미할 때 이런 것을 제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시적 허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몇 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시에서만 특별히 허용하는 문법에서 벗어난 것들, 그리고 뭐 맞춤법을 파괴한다든지 문장을 어긋나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문학 개념어 챙기고 저희 그러면 독심술 1단계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 독서 지문에서는 독심술 1단계에서 뭐 했냐? 가장 첫 번째 문단의 문장 한 서너 개를 가지고 화제 체크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에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반드시 제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제목과 작가 정보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어요. 자, 가정이란 무엇이냐? 우리 쉽게 말해서 그 가족들을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식구들, 우리의 가족. 아, 그러면 이 작품은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발문을 체크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가의 표현상 특징이래요. 그러면 얘는 표현법을 묻고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나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 뭔지 지문을 보시면 나의 뭐 박목월 시인은 어쩌고 해서 쭉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글이라는 거예요. 자, 정보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끔 해설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문제들을 풀어 가셔야 됩니다. 자,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를 감상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에 뭐 다 19문반이라는 시어를 묻고 있죠. 그래서 정보 제공해주는 성격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나를 참고하여 이거 뭐라고? 정보 제공하는 부분이라고요. 자, 정보 제공을 해준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마찬가지로 시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요. 가에 쓰인 다음 시어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마찬가지로 시어를 달랑 묻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저희 4개의 발문을 봤기 때문에 뭐부터 풀면 좋으냐 순서를 한번 정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준 정보가 있는 문제를 먼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1, 2, 3, 4번 중에서는 2번과 3번에서 나를 가지고 정보를 줬기 때문에 2번, 3번 보기 박스 혹은 나라고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4번 풀어주시고 마지막 표현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시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볼게요. 2번, 3번에서 나를 참고하라고 했으니 나로 들어가 봅니다. 자, 나로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이거 지문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는 독서 지문 들어가기 전에 어휘 봤었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어휘 먼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휘입니다. 자, 들간이라는 거는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사투리라는 거고 부엌 가까이 설치돼서 주로 주방용품을 보관하는 곳간을 들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문수라는 거는 신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숫자. 그러니까 신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19문반이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 문수가 신발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19문반은 46.8cm라는 신발의 크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46.8cm면 얼만큼 커요? 거의 한 이 정도 된다라는 건데, 실제 사람의 발이 이 정도 클 수가 없겠죠. 무슨 거인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 신발의 크기를 굉장히 과장해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육문삼이라는 거는 15cm래요. 그래서 작은 신발 크기, 되게 작은. 그러면 우리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가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으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이 작은 사이즈의 발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애기들이겠죠? 애기들의 신발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연민하다라는 거는 우리 연민의 마음을 가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것을 연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랫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아랫목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실 텐데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 다른 방바닥보다 따끈하다 해서 옛날에 연탄을 뗄 때는 연탄 아궁이랑 가까운 방바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뜨끈뜨끈해가지고 장판도 다 시커멓게 타고 거기에 막 고구마 올려서 고구마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랫목이라고 얘기해요.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한 공간. 그다음에 어설픈이다. 어설픈이라는 단어는 하는 일이 익숙하지 못하고 엉성하고 거친 것을 어설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간이라는 거는 책을 찍어서 내놓는 것을 출간한다. 책을 새롭게 출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정도의 어휘를 가지고 저희 나를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가정은 1968년에 출간한 시집인 경상도의 가랑잎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다. 자, 이 시는 화자가 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을 신발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너무 중요하죠? 화자가 가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을 신발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오는 신발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이면 누구예요? 뭐 엄마나 아빠나 아무튼 그 우리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가장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거를 신발을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작품의 주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직 작품을 보지 않았지만 이미 작품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얻은 거나 다름이 없죠. 자, 이렇게 여러분 문학 문제를 푸실 때는 출제자가 주고 있는 정보를 반드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9명의 자녀를 9켤레의 신발로 나타냈다. 그럼 이 두 번째 문장을 봐도 알 수 있는 거,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가 뭐다? 신발이겠구나. 신발이 가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애기들을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자신을 19문반의 신발 크기로 표현하고 19문반에서 무는 옛날에 신발의 치수를 재던 단위인데 1무는 약 2.4cm라서 19문반은 46.8cm나 된다. 아하, 굉장히 큰 사이즈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자신의 발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와 대조적으로 현관에 벗어둔 막내 자신의 신발 크기는 6문3 15.2cm로 표현을 하고 있다. 화자는 시에서 자신의 신발 크기를 비현실적으로 크게 묘사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삶의 고달픔을 표현하고 있다. 5번째 정보까지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중간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가 누구다? 신발이다. 근데 이 신발이 본인의 신발을 의미하기도 하고 나의 아주 귀엽고 아주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의 신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내 신발은 엄청나게 크게 묘사를 함으로써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 책임감, 삶의 고달픔 이런 거를 의미하도록 배치를 하고 있구나 정도. 작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가볼게요. 하지만 시의 마지막 연에서 9마리의 강아지 같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화자는 오늘도 추운 길과 같은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자, 9마리의 강아지 같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보. 다음, 화자의 능력으로는 9자녀를 넉넉하게 보살필 수 없어서 자신을 어설픈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아빠로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그 벌이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답답함, 책임감, 고달픔 이런 마음들을 묘사를 했나 보죠. 다음, 그럼에도 화자는 자녀들 생각에 절로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도 뭔가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귀여운 아기들 보면서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마지막, 그 미소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삶의 고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뭐다? 신발이다. 신발인데 자신의 신발, 자식의 신발, 얘를 사이즈를 엄청나게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음으로써 뭘 표현하고 있다? 삶의 무게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달픈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게 가장 중심이 되겠네요. 우리 아직 본문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면 작품에 대한 해설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이거 든든하게 챙기시고 이제 어디로 간다?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 지금 우리 이 화자, 그리고 우리가 나에서 봤던 이 식구, 이 가족의 가장은 뭐 하는 사람이겠다? 시인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시인인데 이 시인한테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 9켤레의 신발이라고 했으니까 9명의 자식들이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9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가 녹록지가 않다,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다음, 내 신발은 19문 반. 자, 아까 19문 반이 몇 센치라고 얘기했냐면 46.8cm라 그랬어요. 굉장히 크죠? 말도 안 되게 큰 사이즈인데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자, 어떤 길을 걸었다? 눈과 얼음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나에서 봤던 정보에 의거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길은 우리 아빠 꽃길만 걸으세요. 행복하고 안락한 길만 걸으세요. 그 길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길. 내가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깨 무겁게 책임감 한가득 안고 되게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고달픔을 의미하는 시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서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라고 나왔어요. 자, 육문삼은 아까 우리 몇 센치라고 얘기를 했냐면 12cm 정도 나는 사이즈라고 나왔는데 그럼 요거 볼까요? 굉장히 사이즈 대조가 이루어지죠. 나는 되게 큰 신발, 우리 애기는 되게 작은 신발.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뭐가 강조가 되냐? 그만큼 가장으로서, 그만큼 아빠로서의 내 삶의 무게감이 더 부각이 되게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귀염둥이는 굉장히 미니 사이즈죠.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어떻다? 지금 아이들을 보니까 미소가 띄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미소라는 시어에서 알 수 있는 거 뭐 우리 아빠는 우리 애기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내 얼굴을 봐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여기 나왔죠. 눈과 얼음의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얼음과 눈으로 벽을 만들었다. 이거 뭘 의미한다? 현실의 고달픔을 의미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연민한 삶의 길이요. 마찬가지예요. 삶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되게 고달픈 대상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 신발은 19문 반. 자, 이 사이즈 뭘 의미한다? 가장의 무게. 삶의 고달픔.
엄청나게 크다. 그게 굉장히 무겁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고, 다음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얼음과 눈, 연민한 삶,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뭘로 받았다?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이라고 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다는 거야, 우리 아빠. 힘들다. 진짜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다음 이 9마리의 강아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강아지, 멍멍 그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내 예쁜 자식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네요. 자, 지금 작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시면 딱 2가지로 전개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하나는 자식에 대한 사랑, 애틋한 그 정말 예뻐 죽겠는 아빠로서의 그 마음과, 또 하나 아빠로서의 그 책임감과 삶의 무게, 삶의 고달픔, 이 2가지가 중점적으로 축을 이루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무리 갈게요.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여기서 아예 본격적으로 보여주죠. 19문 반의 신발이 바로 뭐다? 아버지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19문 반의 신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이 아빠를 다시 어설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박무걸 작가의 가정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2번, 3번, 4번, 1번 풀러 가볼게요. 2번부터 봅니다. 가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한 것을 고르면 1번 선지. 가는 19문 반이라는 비현실적 크기의 신발을 통해서 환상적인 분위기, 환상적인 분위기 전혀 아니죠. 삶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2번. 크기의 신발은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드러내는군.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3번. 화자의 강인함? 아니고, 그 다음 4번. 자만했던 과거? 전혀 아니고, 경험이 거짓이라는 것도 전혀 거리가 먼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가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해석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억, 9켤레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성장해 나가면서 바꿔 신은 신발의 개수 전혀 아니죠. 이거 화자의 성장과 관련된 시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9명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9명의 자식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육문삼이잖아요. 육문삼은 막내둥이를 상징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시의 화자를 이르는 말 디귿 19문 반의 신발 적절하고, 리을 화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 그쵸? 내가 나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 멋진, 정말 엄청 슈퍼맨인 아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설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요? 아까 우리 나에서 봤듯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긴 해야 되는데 정말 풍족하고 정말 풍요롭게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미음, 내 얼굴, 춥고 힘든 외부의 상황과 미소하는 얼굴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성격이 다른 거 하나. 눈과 얼음의 길, 연민한 삶의 길, 굴욕과 굶주림, 추운 길. 자, 1번, 2번, 4번, 5번 전부 다 뭐와 관련된다? 전부 삶의 고달픔을 의미하고 있는 시어인데 혼자 의미가 다른 게 하나 있네요. 아랫목. 아랫목은 아까 시어가 어떻게 등장했냐면 우리 예쁜 아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공간을 아랫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법 문제 가볼게요. 1번.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반복을 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있다. 자,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시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연 한번 볼까요? 아니 현관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아니 이런 것들 반복되고, 그다음에 신발, 혹은 막내둥아 이런 식으로 시어들이 반복되고 있죠. 적절한 설명 되겠고, 그다음에 대상을 부르는 돈호법. 자, 돈호법 이거 오문어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누구를 부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둥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정 시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1번과 같이 적절한 설명이고, 4번 의도적으로 맞춤법을 파괴해서 은유를 형성한다.
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의도적인 맞춤법 파괴,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박모글의 가정에서는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 4번이겠고, 그다음에 5번 대상의 일부분으로 대상 전체를 드러내는 제휴법이 쓰였다. 이거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발을 우리 가족에다가 비유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우리 가족 전체를 의미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상의 특징 1번까지 봤어요. 지문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4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할 차례냐. 오늘의 작품 핵심 다시 보기 차례입니다. 오작 심기. 자, 주제부터 갈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고달픔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작품의 특징 2가지만 볼까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특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 본문 같이 볼 때 이런 내용 같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본문과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핵심 개념. 자, 박모글의 가정에는요,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들이 나옵니다. 자, 눈, 얼음, 연민, 굴욕, 굶주린, 추운 게 등등등 되게 힘든 현실, 녹록지 않은 고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염둥이, 막내둥이, 미소, 강아지 이런 사랑스러운 시어들을 가지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시어들이, 2가지 의미를 가지는 시어들이 대립이 되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하고 있는 든든한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삶의 고달픔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대비시켜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박모글의 가정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